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거짓 왜곡 고소에 2년째 수사, 보안 수사 2번, 검찰 보안 수사 폐지하고 국민 보안 수사 심의위원회 만들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현재 종교범죄 대책협의회 상임 대표로 있는 정인태입니다. 저는 교육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교육 공무원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제 나이 30살에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 자문위원으로 12기 13기를 지냈습니다. 제가 이 법대를 갈까 교육대학교를 갈까 고민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잠 안 자고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법대 가서 검사가 되는 것보다는 내가 교육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범죄를 예방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교육대학교를 갔고, 그리고 교육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립대학교에서 특임 교수까지 했고, 많은 대학에서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강남대학교, 급동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국립강원대학교 등등 많은 대학에 사회교육원, 평생교육원, 그리고 특수 교육치료학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강남대학교, 유아교육과, 그리고 교양학부 등등에서 계속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허경영이라는 자가 제가 국립대학교 특임교수할 때 이 복지정책을 굉장히 많이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립한국복지대학교에 특임교수로 있었고, 제가 책을 한 약 50여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주로 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경영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는 이 허경영이가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면서 막 나서길래 그나마 이 신선한 정치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해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자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정책 얘기만 하더라고요. 3.3 정책 이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을 좀 밀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정책을 칭찬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문자가 하루에 1000개 이상 와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한쪽에서는 허경영이가 이만희 같은 존재다. 교수님이 해외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자는 아주 위험한 존재다. 이런 내용이고, 이자의 아주 음란한 녹취록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자료들이 왔고, 한쪽에서는 허경영 지지자들이 감사하다 이런 문자들이 날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자료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자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구나. 앞에서는 정치인, 뒤에서는 우주만물 창조신, 재림예수, 미륵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종교범죄 대책협의회를 제안해가지고 종교범죄 대책협의회에서 제가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여기 안에 또 아주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한 인간은 허경영이하고 몰래 협상하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제명되는 사태. 그리고 또 한 인간은 대순진리의 교감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서 본인이 MBC 또 민주당 관련해서 대통령, 전 대통령, 전 총리 등과 찍은 사진들을 보내면서 아주 자신을 포장을 한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순진리의 자기를 위장한 이 교감이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 대표를 맡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자가 완전 사람들을 다 핍박을 하고 쌍욕을 해가지고 거의 종교범죄대책협의회가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자가 이제 허경영이가 이자를 고소합니다. 네, 허경영이가 이자를 고소하면서 살인미수 그리고 공갈미수 그래서 뭐 권총을 들고 뭐 1,000억을 요구했다 해가지고 살인미수 공갈미수로 고소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 대순진리에 이자한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허경영이가 이렇게 고소를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대순진리의 이자는 나는 권총이 아니다. 가스총이다. 그리고 나는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저랑.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으니까 허경영이가 거짓말로 고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검찰에서 이자, 이 대순진리의 이자를 공갈 특수협박, 그냥 특수협박으로 공소 제기를 해서 재판이 전개가 되는 사태를 봤는데 그 공소장에 보니까 네, 위험한 물건인 그러니까 총기 그리고 화약 그리고 도검 안전법 위반이다. 네, 그래서 이 분사기라고 표기를 하더라고요. 분사기를 가지고 이 돈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이 허경영 시설에 근무하는 고땡땡에게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 해서 특수협박으로 이제 재판이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그대로 그냥 그 대순진리의 그자의 얘기처럼 그자는 자기는 권총이 아니다 가스통이다 그리고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대로 저는 방송을 했고요. 네, 근데 허경영이가 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와서 이자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이자가 권총을 들고 와서 1,000억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문점을 두고 의문점을 허경영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의문점을 두고 방송에서 이자는 권총이 아니다 가스총이다 그리고 분명하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한 거죠. 그런데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변호해줬던 저를 이 대순진리의 이자가 저를 고소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경찰관이 나와라 진술한다 막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한테 막상 욕을 합니다. 이자가. 그리고 이자는 완전히 그냥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또는 뭐 김부겸 전 총리 뭐 그리고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하고 찍은 사진을 저뿐만 아니라 단톡방에다가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막 보내서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서 내가 존중해줬고 이자를 계속 내가 홍보를 했죠. 네,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과 싸우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 저는 홍보를 해준 겁니다.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저를 내가 허경영이 이 대순진리의 이자가 권총을 들고 1,000억을 요구했다 허경영에게 이런 소문을 내가 퍼뜨렸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나는 그거를 막아줬던 사람인데 진실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도리어 그거는 허경영이가 퍼뜨린 소문이고 나는 반박을 해줬던 사람인데 제가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저를 뒤집어 씌웠고 그리고 자기의 그 사진들 뭐 문재인 뭐 전 대통령이나 김부겸 전 총리 이런 사진들을 제가 무단으로 가져갔다. 자기가 보내놓은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경찰에다가 제출을 했어요. 이 사람이 보낸 거다. 그리고 나는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상임대표로서 나는 이 사람을 홍보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놓고 내가 무슨 초상권을 위반했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댄 거죠. 정말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또 이자가 녹취록을 이제 전달해줬는데 허경영 비서실장, 비서실장 김기봉 비서실장하고 대화하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은 김기봉 비서실장이 이쯤 되면은 한울궁 둘이서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나는 그대로 김기봉이 얘기했다. 이렇게 김기봉 비서실장이 얘기했다. 이렇게 저는 사실 그대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이게 큰 게 아니다. 더 큰 게 있다. 그러면서 대순진리회가 대학교가 하나고 고등학교가 7개고 뭐 병원이 있고 막 해가지고 이거를 허경영 이 사건 그래서 허경영에게 3,000억 먹어라 하고 이 돈을 어디에 쓰든지
공증을 받았다. 그것도 오원복이라는 그런 그 대학교 부설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약 40년 가르친 선생님한테 그 공증을 받았다. 이런 녹취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오원복 선생님은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해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사실 팩트만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하고 도리어 자기한테는 보호를 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거를 교묘하게 거짓 왜곡으로 해서 저를 고소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 2024년 12월 11일에 입건이 됩니다. 입건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억울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짓말, 내가 이 고소장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봤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다 해가지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저는 임했습니다. 성실하게 임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이 불송치가 됩니다. 네, 불송치가 돼요. 네, 그래서 불송치가 돼서 그래서 검찰에 이제 불송치 통보가 진행이 됩니다. 불송치됐다, 불송치됐다 해가지고 불송치 통보가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불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합니다. 네, 그래서 3월 28일에 보안 수사 요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7월 30일에 또 보안 수사가 요구가 됐습니다. 2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 2년째 저는 이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왜 검찰이 이렇게 2년째 나를 수사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이자는요, 사실상 우리가 포기했으면 우리가 끝났을 거예요. 이자는 지금 사실상 7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재판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재판. 그리고 지금도 고소장이 계속 접수가 돼가지고 심지어는 지금 이 법정에서 저한테 쌍욕을 하고 법원 복도에서 3번씩이나 쌍욕을 하고 또 협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다른 분을 폭행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여기에 대해서 CCTV까지 지금 경찰이 확보된 상황이다. 네, 이런 정황입니다. 이런 정황인데 검사는 누구만만 믿고 저를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도 이쯤 되면은 사건을 종결해달라라는 그 내용에 저는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검사, 서울 동부지검 유땡땡 검사한테도 이쯤 되면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안수사를 2번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사실상 보안수사 규칙을 보니까 보안수사는 한 번에서 또 문제가 없으면 종결하는 것이 그것이 보니까 보안수사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번씩이나 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네, 지금 2년째. 그런데 올해를 넘기면 이제 3년째가 되는 거예요. 3년째. 저는 3년째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네, 억울했어요. 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거짓 왜곡 고소에 내가 이렇게 2년째 수사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보안 수사를 2번씩이나. 그러니까 검찰의 보안 수사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를 폐지하고 국민보안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법학 전공한 사람 또는 뭐 경찰 출신이 됐든 누가 됐든 정치적 중립에 서 있는 국민이 보안수사 의뢰가 날라오면은 그거 어렵지 않아요. 벌이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읽어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보안수사심의위원회 3명 정도 해가지고 여기서 보안수사를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고 검사한테 맡겨놓으면 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거죠. 저는 2년째, 이제 앞으로 올해 지나가면 3년째, 횟수로 3년째 저는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파리 목숨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은 거짓 왜곡 고소에 2년째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종교범죄 피해자 모임에서 어떤 분이 저를 위하여 민원을 제기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용기를 내서 이 방송을 했고 저도 그냥
내 사건이니까 어쩔 수 없이 침묵하고 있다가 이번에 경찰과 검찰의 문제 제기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 공개적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피해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안 수사로 인해서 검찰의 보안 수사로 인해서 묻혀진 사건이 드러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검찰이 아닌 국민보안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법학전공자라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복지 관련 문제다 그러면 복지 전문가, 그리고 또 뭐 여성 관련 문제다 그러면 여성 전문가, 여성 전문가, 법학 전문가, 법조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서 법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국민보안수사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